사이는 외롭고 쓸모없는 고아로 못생겼다는 이유로 모두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가 세상을 파괴할 운명인 마왕이 되면서 바뀝니다. 이로 인해 악당들은 그의 악마 소시지를 맛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어느 비 오는 밤에 시작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기인 그를 교회 앞에 내려놓고 생존을 기도합니다. 몇 년 후 사이가 학교로 가는 길에 기차역에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던 중 한 소녀가 갑자기 그를 지나쳐 달려가고 그는 그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장면은 그의 뇌를 즉시 감전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외로운 삶에서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는 갑자기 짐을 쏟은 할머니를 보게 된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로 가기로 한다. 하지만 그 사이에 그 할머니는 귀여운 소년에게 유혹을 받고 잠시 동안 쿨한 여성이 되고 싶어 한다. 사이는 그녀의 짐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지만 그녀는 그와 같은 잘생긴 남자를 귀찮게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는 고집하며 그녀의 짐을 끌기 시작하고 그 일은 아까 그 소녀의 관심을 끌게 된다. 그녀는 즉시 그에게 적절한 발차기로 다가가 그가 할머니를 훔치려는 도둑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노파를 당황하게 하고 소녀는 그가 그녀를 도와주고 있었을 뿐이지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즉시 사과한다. 그녀는 곧 친근하게 다가와 자신을 소개한다. 자신은 마법 아카데미의 신입생 하토리라고 사이도 자신을 소개하며 새로 전학 온 학생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곧 기차에 탑승하고 서로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사이는 순수한 삶을 살기 위해 대사제가 되고 싶다고 밝히고 하토리는 그 말에 놀라며 그는 문화인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결의를 보며 그녀는 자신이 악마로부터 제국을 보호하는 가족 출신이라고 하며 그를 지지하겠다고 말한다. 그들이 어떤 일종의 케미스트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PSY는 그녀를 친구로서 흔들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하토리에게서 검이 나오고 그녀는 둘이서 좋은 친구가 되겠다는 맹세를 하게 만든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서로를 올리브하겠다고 덧붙인다. 몇 시간 후 그들은 학교에 도착하고 하토리는 수업으로 가고 PSY는 접수처로 간다. 학교의 의사인 토리 선생님이 그를 맞아주고 모두가 별오리에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줄을 서게 한다. 별오리는 양의 크랙 냄새를 맡는 것처럼 보이는 검사를 시작한다. 오리가 그들의 신체를 검사하기 시작한다. 상태를 평가하고 미래의 직업을 예측합니다. 사이의 차례가 되어 고위 사제 예언을 기대하는 남자를 만났을 때 그 오리가 갑자기 자신이 마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는 지금 마약에 취했거나 그런 건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오리는 같은 말을 반복하며 반 친구들을 모두 놀라게 만듭니다. 한때 존재했던 끔찍한 마왕의 과거 역사를 바탕으로 사이는 모든 야망이 산산이 부서졌다고 느끼지만 토리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에게 학교 내 종교적 편견가들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들이 그를 무력화시키거나 위험한 함정을 꾸밀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담임 선생님으로서 그를 교실로 데려가 소개하고 수업 전에 우연히도 하토리와 같은 반인 그에게 말을 건넨다. 그를 본 순간 반은 혼란에 빠지고 모두가 인류의 멸망이 교실에 닥칠까 두려워한다. 심지어 그가 만지기만 해도 여자아이를 임신시킬 수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 이 모든 상황을 본 그는 자신을 방어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시어도어 루스벨트처럼 짧고 강렬한 연설을 하지만 우연히도 이전 세계를 정복했던 악마왕이 100년 전에 했던 같은 연설을 인용하며 동료들을 더욱 겁먹게 만든다. 토리 선생님은 그에게 조용히 하고 뒷자리에 앉으라고 말한다. 수업이 끝날 무렵 그는 적어도 하토리에게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가 수업에 들어온 이후로 계속 찌른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담임 선생님이 새 학기가 시작되니 반장 후보가 누구인지 묻는다. 그녀는 하토리에게 또 다시 하겠느냐고 묻는다. 하지만 그녀가 일어서기 전에 바보 같은 모습으로 지난주에 젖이 빠진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사이를 추천한다. 그는 사이가 반장이 되고 학교를 위해 선행을 하는 것이 그가 악마왕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인다. 이 시점에서 하토리는 거의 100도에 달하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 모습을 보고 사이가 재빨리 일어나 거절하며 청소위원회에 참여하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청소위원회가 바닥을 쓸고 설거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선생님은 위원회가 학교의 비밀을 보호하는 키트맨이라고 말하며 그를 놀라게 합니다. 교실은 더욱 경악하고 사이가 자신이 빠진 혼란에서 어떻게 빠져나갈지 찾으려 하는 동안 하토리가 그녀의 검 지팡이를 집어듭니다. 그녀는 즉시 다가오며
폭발할 듯한 분노를 내비칩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맹세를 상기시키고 그가 그 맹세를 이전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녀가 다른 검을 소환해 그에게 건네주고 결투를 신청합니다. 누가 이기든 그 자리에 선생님 대표가 된다는 것이 그를 놀라게 합니다. 소년이 나오서 사이를 지지하며 이미 그에게 반했다며 그에게 아빠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이의 등에 업히고 싶어서입니다. 이 문장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하토리가 더욱 화가 나서 즉시 공격을 시작하지만 사이는 이를 피합니다. 몇 차례의 공격과 회피 후 사이가 그녀의 뒤에서 그녀를 감싸 안습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장치를 끊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녀는 그의 무기가 닿는 것을 느끼면서요. 이 문장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는 레딧에서 가져온 웃음거리 같은 접근법으로 그녀를 유혹하려 하지만 다른 학생들이 악마왕의 전형적인 행동이라고 외치자 그녀는 당황합니다. 그녀가 그를 밀어내고 다시 공격해오지만 사이가 즉시 검을 잡습니다. 그 순간 에너지 폭발이 일어나며 대폭발이 발생합니다. 전체 수업이 난장판이 되어 사이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의아해합니다. 한편 일부 학생들은 상황을 학생회 회장에게 보고하고 그녀는 흥미롭게 생각하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지켜보기를 기대합니다. 7:0시간 5분 8초, 861 0시 5분, 12620. 이후 미와는 사이를 계속 괴롭히며 그의 고기를 타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이는 그만하라고 말합니다. 그의 고기는 호스들을 위한 것이지 브로스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와에게 여학생 기숙사로 데려가라고 말합니다. 인웨이 타적 후와 포함 불급 댕적 내이용 아장진 행괄 댕적 디아우 정의부합 기범. 그리고 미와에게 여학생 기숙사로 데려가라고 말합니다. 하토리는 그곳에 도착하자 그녀의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야 한다. 한편 그녀의 방에서 하토리는 아까 그 대사로 거의 그녀를 유혹할 뻔한 것을 궁금해한다. 그때 갑자기 그녀의 창문에 노크 소리가 난다. 그를 보고 다시 화가 난 그녀는 그를 숲으로 쫓아낸다. 사이는 못생긴 빨간 머리의 바보를 만나고 그는 하토리가 달려오자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방어하려다 실수로 강력한 공격을 해버려 엄청난 폭발을 일으킨다. 이로 인해 하토리는 기절해 누워있고 그녀의 멜론이 드러나 있다. 그 순간 코로넷이라는 소녀가 포털을 통해 나타난다. 그녀는 자신을 A 관찰자라고 소개하며 사이에게는 이게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하게 만든다. 코로넷은 특별한 총을 꺼내서 하토리에게 쏘아 치료한다. 하토리가 의식을 되찾고 쑥스러워하며 도망친다. 지금 너와 마찬가지로 벌거벗은 채로 말이야. 사이는 그녀를 따라가려고 하지만 코로넷이 막으며 그녀에게 질문이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신이 매치한 그녀가 최근 일어난 사건 때문에 관찰하라고 명령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질문을 하기 전에 교장 선생님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 말을 들은 빨간 머리 원숭이는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즉시 투명해지고 도망친다. 그녀의 은신 장비와 팬티를 기념품으로 남기면서 코로넷은 그녀를 기나라고 부르며 그녀는 그의 그부 중 한 명임을 밝혀냈고 사이를 놀라게 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생일 복장을 입고 떠난 이유가 궁금했어요. 교장실에서 코로넷은 사이를 관찰한 후 그가 하토리에게 아기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보고했어요. 사이를 놀라게 하고 그녀가 마음을 읽을 수 있는지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분석할 수 있다고 답했고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그가 정말 미래의 악마왕일지도 모른다고 선언했어요. 하지만 사이는 그런 헛소리를 듣는 게 더 이상 싫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더 이상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정부의 감시자를 보내 그를 지켜보며 보호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고 사이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그는 학교 생활이 훨씬 더 비참해질 거라는 걸 깨닫는다. 나가면서 토리에게 이 일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자 그는 지금 당장 보이는 건 그녀의 매력뿐이라고 답한다. 그녀는 그에게 와서 이 모든 일을 자신의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자고 부탁한다. 그는 설명을 시작하며 자신이 긴 나무검에 모든 힘을 쏟았다고 말한다. 그로 인해 강한 힘이 폭발했고 제어할 수 없는 에너지가 흘러나왔다고 한다. 사이 역시 자신이 조금만 마법을 사용하려 했을 뿐인데 통제력을 잃고 말았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토리은 자신의 만화 조종 능력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강하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결국 그는 마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언급하지만 부는 그 말 다시 들으기 싫어한다.
토리는 그에게 여권 또는 그게 뭐든 주는데 이를 통해 원하는 사람과 텔레파시 통화를 할 수 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고 코로나즈가 그와 함께 서 있다. 그에게 주문해달라고 한다. 그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자기도 가서 자라고 부탁하지만 잠자리에 들자마자 갑자기 그녀가 옆에 있는 코로나즈를 발견한다. 그의 불편한 수면복이 그를 즉시 불편하게 만든다. 그는 자신의 마그넘이 그를 사로잡기 전에 일어나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침대에서 나와 옷장 안에서 자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이가 그녀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는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그녀는 자신을 감추지만 그가 알기도 전에 다시 그를 지켜보러 돌아온다. 다음 날 미와와 코로네즈가 그를 따라가는 길에 그는 갑자기 여학생 기숙사의 장인 에이토를 만난다. 그녀는 코로네즈가 전날 밤에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해줬다고 말하고 그의 손을 잡으며 그를 직접 만나서 너무 안도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이 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그에게 말한다. 그걸 잘 주는 방법과 그는 언제든지 올 수 있어. 그녀가 떠나고 사이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어 기분이 좋다. 몇 시간 후 사이가 화장실에 가고 코로네즈가 그를 따라간다. 다른 남자들은 자신의 사이즈에 대해 불안해한다. 한편 화장실에서 사이가 토리가 준 텔레파시 장치를 꺼내고 에이토에게 연락해 하토리와 화해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녀를 만나러 가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는 않다. 에이토는 즉시 도와주겠다고 제안하고 점심에 혼자 뒷산으로 오라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코로네즈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사이가 그 스토커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에이토가 그녀의 꼬리를 잡아당기면 비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점심 식사 후 모든 길은 뒷산으로 이어지지만 코로네즈는 그를 따라간다. 그가 혼자 있고 싶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 로즈는 몰래 그녀의 베도카독스를 살펴보며 꼬리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발견하고 속옷을 보는 그를 서스트한 패배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녀가 그에게서 돌아서려 할 때 그녀의 치마가 부풀어 올라 그가 찾고 있던 작은 꼬리를 드러낸다. 그때 갑자기 코로네즈는 수반에서 이상하고 강력한 만화를 감지하고 그들이 싸울 준비를 하거나 도망칠 준비를 하는 사이 악마개가 나타난다. 그것은 즉시 그들에게 달려가고 코로네즈는 총을 빠르게 잡아 쏘지만 총알은 강철로 된 이빨에 부딪힌다. 악마개는 계속 코로네즈를 겨냥하지만 사이가 그녀를 천국으로 가기 전에 빠르게 구해준다. 그 후 그는 괴물을 잡고 단단히 붙잡는다. 결국 그는 주문을 풀고 괴물에게 내리쳐 강아지로 변하게 한다. 코로네즈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궁금해하고 그는 자신이 염소라고 설명한다. 이 말을 듣고 코로네즈는 그에게 그 어떤 마법사도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이를 기록하고 보고하겠다고 한다. 바로 그때 그들은 숲에서 우르릉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것이 키나인 것 같다. 사이는 그녀에게 말을 걸어보지만 그녀는 다시 투명해지며 사라진다. 코로네즈는 그녀의 흔적을 찾지 못하고 가방을 주워들지만 이것은 오히려 그녀의 꼬리를 드러내게 하고 사이가 재빨리 그 꼬리를 잡아당겨 그녀를 해제한다. 에토가 즉시 나타나 코로네즈가 다시 나타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또한 사이에게 하토리와 이야기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말하며 그에게 면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이가 기뻐한다. 그녀가 떠나기 전에 그는 징계위원회에 가입할 것을 제안하고 그는 기꺼이 동의한다. 왜냐하면 그가 이전에 청소위원회에 대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쓰레기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마법의 약을 그에게 주고 하토리에게도 주입됩니다. 사이에게는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 있는 사이에 그는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그는 혹시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두기로 합니다. 그 후 사이는 코로네즈를 재가동시키고 그녀는 멍청이가 다시 팬티를 훔쳐보는 줄 알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사이는 한때 소녀에게 준 머리꽂이를 갑자기 발견하고 그녀가 그 소녀인지 확인하려고 즉시 추격합니다. 키나와 함께 어렸을 때 그는 그녀와 부딪히고 그녀는 옷을 입지 않은 채 그 위로 넘어집니다. 그녀를 당황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을 거부한다. 그의 독점 콘텐츠 때문에 코로네즈는 이를 사이가 다시 괴롭히는 것으로 오해한다. 그녀는 그를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그는 기나에게 자신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친구가 되기로 선택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한다. 하지만 이익이 있는 친구로서 그는 놀란다. 한편 여학생 기숙사에서 에이토는 하토리에게 사이에 대해 알리기 위해 전화를 건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그녀를 위해 중재하겠다고 위협했다고 거짓말한다. 하토리는 이에 화가 나서 에이토에게 이 일을 한 번에 끝내겠다고 말한다. 전화 이후 에이토는 냉소적으로 변한다. 이는 그녀가 처음부터 미래의 악마왕을 자신의 심부름꾼으로 만들려는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에이토는 어린 시절 그녀의 형과 좋은 관계를 가졌던 때를 기억한다. 하지만 그녀의 형은 전투에서 사망했고 그녀는 가족의 책임을 지기 위해 주요 역할을 맡아야 했다. 에이토의 형은 포르말린에 담겨 머리가 보존된 언데드가 되어 여동생에게 그녀가 악녀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녀는 그에게 입 다물고 혼자 내버려 두라고 한다. 그녀는 사이의 힘이 어둠 마법사들이 찾고 있는 힘과 일치한다고 말한다. 그는 미래의 악마왕이 되어 세상을 파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녀는 어떻게든 그를 손에 넣어야 한다. 다음 날 사이와 미와는 함께 목욕을 하고 미와는 미친 듯이 그를 태우는 것을 멈출 수 없다. 그는 사이의 전략을 칭찬하며 학교의 공공 리더를 유혹하고 그녀를 때린 것에 대해 사이는 아무런 방어 수단 없이 지켜보며 그가 이 혼란과 오해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미와는 곧 나가버리고 사이가 미와가 한 모든 말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는 갑자기 밖에서 어떤 여성에 대해 소리치는 그를 엿듣게 된다. 그 도구는 샤크 오닐 바이토의 길이야. 사이야 무슨 일이냐고 가서 확인하는데 문 옆에 코로네드가 서서 지켜보고 있어. 그를 놀라게 하며 그녀는 왜 인간들이 엠나 스컬의 관계까지 자신의 소시지 길이 걱정을 그렇게 하냐고 묻는다. 사이는 조니 센스에게 들은 말을 인용하며 더 큰 것이 더 많은 고가의 적을 때리고 더 많은 자손을 낳는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코로는 놀라워하며 사이에게 보여달라고 하여 자신과 다른 남성들과 비교하려 하는데 사이는 그걸 넘어가겠다고 답한다. 잠시 후 사이가 에토로부터 텔레파시 전화를 받고 그녀가 말한다. 그는 방과 후 하토리와 만날 수 있도록 주선했고 그녀에게 감사한다. 그는 적어도 그녀를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생각한다. 그 후 그는 학생회장 리리와 만나는데 그녀는 그의 자원봉사에 신나 있다. 징계위원회에 가입한다고 하자 사이는 위원회가 현재 비어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답한다. 하지만 리리가 위원회의 임무가 학교의 바보들을 때리고 규칙을 지키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자 그것이 마왕에게 딱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사이는 또 다른 공경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음 장면에서 학교는 게시판에 그가 이제 위원회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공지하고 학생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들 스스로도 악마왕을 책임자로 두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교실에서 그는 자신이 만든 불필요한 문제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고 하토리를 설득하려는 절박함이 커진다. 하지만 그는 다시 코로네의 꼬리를 잡아야 할지 고민한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그가 그날 저녁 하토리를 만나러 갈 준비를 하면서 그는 에토가 준 마법약으로 총을 장전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스토커를 없애야 하므로 그녀 옆에 앉아 그녀가 보지 않을 때 그녀의 케이크에 손을 몰래 집어넣으려 한다. 그때 키나가 유리창을 두드린다. 그녀가 들어오자 키나는 코로네에게 왜 그렇게 누워있는지 묻는다. 이 교양 없는 바보가 아까 그녀의 볼을 잡으려 했어. 사이는 부끄러워하며 즉시 주제를 바꿔 키나가 가져온 밥솥에 대해 이야기한다. 키나는 그걸 그의 방에 두어도 되는지 묻지만 그는 거절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밥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하고 모두가 함께 밥을 먹는 세상을 보고 싶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코로네는 박격포를 꺼내며 밥솥을 그 안에 넣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사이가 미치지 말라고 한다. 키나는 곧 떠나고 코로네는 사이를 놀리며 그가 하고 싶었던 대로 빨리 하라고 한다. 그래서 그녀를 누르고 싶어하는 척한다. 케이크가 빠르게 기회를 잡고 꼬리를 당깁니다. 그는 즉시 그 위치로 향하지만 던전을 가로질러 걷다가 갑자기 못생긴 바보가 막대기로 머리를 내려쳐 그를 바닥으로 쓰러뜨립니다. 그런 다음 모이칸 스타일의 바보가 그를 때리려고 시도하지만 그는 갑자기 전기를 맞아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곧 그는 미화를 포획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화가 나서 자비 없이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한타리는 이를 목격하고 그가 정말 그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사이가 자신은 단지 자기 방어를 했을 뿐이라고 설명하려 하지만 그녀는 이를 믿지 않고 그가 새로운 지위를 이용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징계위원회가 학생들을 지배하려 한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싸울 준비를 하며 그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바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자신과 그녀를 쏘기 위해 토의 총을 꺼낸다. 그러나 충격적으로 약물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사이 하토리는 즉시 연막탄을 터뜨리고 도망치며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아 대면하겠다고 말한다. 한편 에토는 수정 구슬을 통해 자신의 방에서 사건을 지켜보며 사건의 전개에 놀라며 약물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궁금해한다. 그녀의 언데드 형이 그 약물이 무엇인지 물어보자 그녀는 그것이 사랑하게 하고 충성을 맹세하게 하는 약이었어. 그런데 에토는 그가 저기에 얼마나 잔인했는지 존경하고 처벌받고 싶어서 그에게 군딩하기 시작한다. 다음 날 할토리는 세계 정복을 위해 먼저 학교를 장악하려는 사이에 음모를 중단하기로 한 칙령을 선포한다. 그녀는 그와 전쟁을 일으키며 모든 적들은 즉시 그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그는 도망치려 하지만 곧 좌절되고 할토리가 검을 들고 그에게 다가간다. 그녀는 그를 끝내기 위해 준비한다. 그때 갑자기 키나가 개입하여 사이를 중재하며 히토리가 그를 좋아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들의 싸움을 끝내고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다른 학생들은 이를 듣고 놀라며 하토리가 그들을 연애 싸움에 끌어들였다고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토리에게도 등을 돌립니다. 사이와 하토리가 반격할 준비를 하는 동안 키나가 코로네에게 신호를 보내고 코로네는 싸움 장면에 쌀을 터뜨려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렇게 키나위 꿈을 이루게 됩니다. 이후 코로네는 쌀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흑마법을 감지합니다. 이 흑마법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키나는 전날 총에서 약물을 제거하고 그것을 사용해 폭발한 쌀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실에 사이가 놀라며 키나가 처음부터 에이토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한편 약물의 영향을 받은 일부 여성 학생들이 아이토의 방에 침입하여 장난스러운 순간을 위해 그녀를 만지기 시작한다. 다음 날 만화 조절 수업 중에 토리는 모든 학생들에게 짝을 지으라고 요청한다. 세이아이가 미와를 바라보자 그는 빠르게 선택을 포기하며 자신이 그의 파트너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그동안 아이토는 멀리서 그를 지켜보며 더 그를 손에 넣고 싶다는 결심을 굳힌다. 바로 그때 하토리가 다가와서 선생님이 그녀를 그의 파트너가 되라고 요청했다고 말한다. 이는 그를 흥분하게 만들며 그는 처음에 두 번째로 버림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훈련이 시작되며 모두가 서로에게 만화 볼을 던지기 시작한다. 하토리가 사이에게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설명하고 공을 넘겨준다. 그에게 그녀를 다치지 않게 조심하라고 부탁한다. 그는 천천히 하겠다고 말하지만 공을 다시 던지자마자 전체 경기장이 폭발하며 그녀의 가슴이 다시 한번 화면에 보인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나서 그는 매우 나쁘게 느낀다. 토리가 와서 알려주는데 하토리는 충격으로 기절했지만 다치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그 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신적 단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가 정신자재실에서 훈련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다. 이에 미와가 끼어들어 말한다. 정신자재실은 유명한데 그곳에 간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토리는 그가 더 말하기 전에 입을 막는다. 그녀는 사이에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단지 선명 명상과 같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서 혹독한 훈련을 위해 짐을 싸기 시작한다. 그가 짐을 싸는 동안 코로넷은 그를 계속 관찰하기 위해 함께 가겠다고 말한다. 한편 폐쇄된 방에서 그녀는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녀의 형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그녀는 사이가 정신자재실에 간다고 답하며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다. 형은 그녀를 다시 악당이라고 부르지만 그녀는 조용히 하라고 한다. 그때 그녀는 몇 년 전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엄마가 말한 것을 기억한다. 그녀의 형은 조사 중에 신비로운 무언가를 발견했지만 보고하기 전에 죽고 말았다. 그래서 정부는 그를 신문하기 위해 강신수를 사용해야 했지만 그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그가 두려워서 자살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고 이로 인해 에이토의 가족은 수치스러워졌다.
사이는 곧 방에 도착하고 혼자 들어가야 하므로 코로넷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하지만 몇 초 후 코로넷이 함께 들어온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는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그는 공중에 매달린 소포를 보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 하지만 키나위 작은 멜론을 잡아 두 사람 모두를 당황하게 한다. 그녀는 그에게 배고플 것 같아서 밥을 가져다 주기로 했다고 말하지만 그녀가 나가려 할 때 문이 닫혀버린다. 한편 에이토는 환상 마법이 주입된 총알을 가지고 방에 접근하고 명상 중에 사이가 아스트랄 상태에 도달할 때 그에게 사용할 계획이다. 그녀는 그를 속여 충성을 맹세하게 하려는 것이다. 방 안에서 사이가 벽에 기대고 두 소녀가 그에게 매달려 있다. 그의 등이 벽의 약한 부분에 부딪히고 그곳의 벽돌을 제거하자 그는 놀랍게도 보물 지도를 발견한다. 하지만 그는 이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는 두 소녀와 떨어져 명상을 시작한다. 그때 키나가 급해서 몸에 쌀 것 같다고 말하며 방해한다. 료는 방수 가방을 주지만 그녀는 거절하고 코로넷은 키나가 내부로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으니 입에 오줌을 싸도 된다고 알려준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가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니냐며 의문을 품는다. 키나는 더욱 급해지고 그녀는 밤마다 엄마를 때리듯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밖에서는 에토가 이미 정신적으로 불안정한지 걱정하며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생각한다. 그는 오히려 이 상황이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며 문을 열려고 한다. 위충성을 즉시 얻으려 했지만 거의 을 입지 않은 여자가 그의 곁을 뛰쳐나가 충격을 준다. 러나 그녀는 보물 지도를 보고 그것을 주워든다. 내용물을 보고 충격을 받은 그녀는 사이에게 이것을 가지고 떠날 것이라고 말한다. 녀는 그것이 그의 글이라서 형에게 물어보려고 가져간다. 지만 그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날 에토는 그 지도에 대해 걱정이 된다. 이 거짓말을 했는지 고민하게 된다. 때 한 이상한 소녀가 다가와 그녀의 마음을 이해해주며 마왕을 자신의 부하로 만들 수 없었다고 말에 충격을 준다. 에토는 그녀가 누군지 궁금해하며 그녀가 학생이 아니라는 의심을 한다. 하지만 그 소녀는 학교에 들어갈 허가를 받았다고 답한 후 떠난다. 그 순간 그녀는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확인하러 가보니 자기가 가져간 지도가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녀는 급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지만 지도가 그녀가 두었던 자리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동시에 세이아이와 코론은 지도가 학교 곳곳에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에토가 이것을 했다고 의심한다. 한편 학생회는 이에 대해 회의를 열고 지도에 표시된 장소가 이전 대전에서 버려진 곳임을 확인한다. 에토는 나중에 사이가 이 바보 같은 짓을 하도록 해서 학생들을 통제하려 한다고 비난합니다. 탐욕으로 보물을 찾기 위해 고로네는 그들의 관심을 범인에게 돌립니다. 그 범인은 학교 곳곳에 지도에 복사본을 붙인 사람입니다. 그 주범은 바로 키나입니다. 에토는 그녀가 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 묻고 그녀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고 있을 뿐이라고 답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물을 찾기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후 사이는 리리를 만납니다. 문제는 더 심각해졌고 일부 멍청이들이 목적지에 가서 줄무늬를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리리는 그에게 징계위원회에 알리라고 경고합니다. 보물 사냥을 하러 가는 학생에게는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즉시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사이가 학교 앞에 나와 모든 학생에게 보물 사냥을 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군중 중 한 바보가 그에게 헛소리 그만하라고 소리치며 지도를 여기저기 게시하는 키나가 그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야유를 보내고 물건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전의 초록색 랜턴이 즉시 그에게 중국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동작으로 돌진합니다. 그녀는 그의 목을 잡고 그가 모든 것을 꾸민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위치를 확인하겠다고 발표하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나중에 떠나면서 에토는 그 자리로 달려가 누구인지 묻고 그녀는 자신을 테루이아라고 소개하며 에토는 그녀가 아프리카의 어느 숲에서 온 것인지 궁금해한다. 사이는 다시 리리를 만나고 그녀는 그에게 단지 위치를 조사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 쉽고 간단하지만 사이에게는 그녀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의심이 든다. 그 후 사이와 코로넷, 케우트, 테루이아는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시작한다. 그들이 지도를 분석하면서 그 위에 야마토 소년 차이로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게 누구인지 궁금해한다. 그들은 곧 던전으로 들어가고 마지막 대전쟁에서 쓰러진 전사들의 무덤을 발견한다.
사이는 지도에 적힌 대로 야마토 소년 차이로의 무덤부터 확인하자고 제안한다. 그때 코로넷이 사용된 탄환을 찾으며 전투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한다. 사이는 죽은 자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이 말을 듣고 테로아는 악마 왕의 험담이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사이는 단호하게 자신이 악마 왕이 아니면 될 계획도 없다고 말한다. 테로아는 멍청한 바보처럼 행동하며 얼굴 구멍에서 헛소리를 내뱉는다. 그 순간 사이는 총을 꺼내 그녀를 향해 겨누며 충격을 준다. 그들이 브로가 그녀의 쓸모없는 얼굴을 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뒤에 몬스터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한편 하토리기는 미숙한 도둑처럼 몰래 사이의 방에 들어가서 찾아본다. 키나는 깊이 잠들어 있지만 사이를 어디에도 찾지 못한다. 그녀는 졸린 키나를 깨우고 사이의 행방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는다. 키나는 그가 코로브네, 미와 그리고 다른 한 소녀 테루이아와 함께 나갔다고 밝힌다. 테루이아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할토리는 즉시 화내며 나간다. 이것은 매우 나쁜 상황이다. 동시에 감옥에서 테루이아는 검을 뽑아 들고 안개 몬스터에게 달려가지만 오히려 손뼉을 맞는다. 그래서 그녀는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에게 복수해줄 것을 청한다. 동시에 감옥에서 테루이아는 검을 뽑아 들고 안개 몬스터에게 달려간다. 그러나 오히려 손뼉을 맞는다. 그래서 그녀는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에게 복수해줄 것을 청한다. 그는 즉시 일어나서 탐사하러 왔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꾸었다고 선언한다. 그는 즉시 일어나서 탐사하러 왔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꾸었다고 선언한다. 미로를 조사하러 왔지만 이제는 마음을 바꾸었다. 그는 즉시 안개를 향해 사격하고 안개를 즉시 휘감아 버린다. 테루이아가 신나서 뛰어올라 그에게 달려든다. 그는 냄새나는 쿠키를 목에서 떼려고 애쓰는 동안 넘어지고 만다. 그는 바로 앞에 야마토 소년 치로우의 묘를 발견한다. 즉시 묘를 뒤지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장난감 인형 녹음기를 발견한다. 그는 그것을 재생하고 사이에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한편 에토도 그녀의 수정 구슬을 통해 이 모습을 본다. 그녀가 그 장치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동안 키나가 자신을 드러낸다. 그녀는 에토에게 그녀의 형의 수수께끼 같은 죽음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소로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것이 맛있다고 생각하고 즉시 가기로 동의한다. 하지만 하토리는 사이와 다른 사람들을 빠르게 따라잡기 위해 가장 짧은 길로 미궁으로 가다가 함정에 빠지고 만다. 사이와 그의 팀은 곧 버려진 성에 도착하고 그곳을 지날 때 미우는 갑자기 야경상의 하나가 움직이는 것을 듣지만 사이가 무시한다. 그러나 갑자기 공격해오지만 사이가 이를 무찌르고 조용히 물러난다. 그들은 다음 위치를 알려주는 화면을 찾고 이어서 코로네는 템무로부터 받은 이상한 2개의 온천수로 그들을 온천으로 안내한다. 물소리를 듣고 사이가 들어가 주변을 살피기 시작하는데 모두가 같은 목적을 위해 온 것은 아닌 것 같다. 티리아는 이것을 기회로 보고 물속에 뛰어들어 사이에게 맨몸으로 뛰어들어 그녀의 즐거운 가슴에 밀착시킨다. 그동안 이전에 구덩이에 빠졌던 하토리도 기적적으로 이곳에 있게 되었다. 그녀는 두 바보가 물속에서 거칠게 노는 것을 보고 그들이 사이와 테루야인 줄 몰랐다. 즉시 그녀는 검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왜냐하면 둘이 그녀의 홀로인 자신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갑자기 공중에 떠있는 사이를 보고 깨달아 당황하며 재빨리 그녀의 보물을 가린다. 그녀는 그 후 사이에게 테루야와 멀어지라고 경고하며 그녀가 제국의 요원이라고 주장해 그를 놀라게 한다. 그리고는 타이리아와 할토리가 곧 전형적인 여자 싸움을 시작하고 이때 사이는 먼 곳에서 짐승을 발견한다. 짐승이 즉시 두 소녀에게 달려들지만 사이는 빠르게 할토리를 구하고 짐승을 밀어낸다. 짐승이 다시 사이에게 달려오지만 거의 물어뜯을 때 그는 쓰러져 잠이 든다. 사이가 자신의 피가 진정제 역할을 한다고 놀라워하자 짐승은 놀랍게도 잠에 빠진다. 사이가 타이리아를 선택한 것에 대해 타이리아가 매우 나쁘게 느끼고 그녀는 도망치지만 떠나기 전에 그에게 열쇠를 던지고 말한다. 그에게 악마왕의 유산을 가져가고 그냥 죽으라고 해. 바로 그때 에토와 키나가 도착하고 에토는 짐승을 잠재우게 만든 이유를 밝힌다. 그들은 테루야가 이전에 코로넷을 비활성화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토리는 에토에게 물어보지만 그녀를 여기로 데려온 이유는 묻지 않는다. 에토는 지금까지 발견한 것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그들은 인형, 스크린,
그리고 테루야가 방금 사이에게 준 열쇠를 꺼낸다. 에토는 두 가지 물건을 알아보며 그것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 키로 돌아선다. 그러자 갑자기 순간 이동 포탈이 열린다. 그녀는 포탈 속으로 떨어지고 다른 이들은 충격을 받으며 그녀를 뒤쫓는다. 포탈이 닫히면서 그들은 알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된다. 그때 리리가 학생회 멤버들과 함께 나타나 시험에 합격했다고 축하하며 놀라게 한다. 리리는 보상으로 사이를 키스하자고 제안하지만 하토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소리친다. 리리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따진다. 그러나 그 순간 에토가 거대한 건물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한다. 그 구조물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리리에게 즉시 경보를 울린다. 사이도 바로 뒤를 따라가려고 하지만 리리가 막으며 위험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지금 그들이 지하 최하층에 있으며 그곳이 예전의 마왕의 기지와 사이가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에토는 곧 기지에 도착해 열쇠를 봉인에 넣습니다. 그녀는 화면에 손을 스캔하여 인형으로 봉인을 활성화합니다. 그러자 즉시 드래곤이 소환되어 그녀를 놀라게 합니다. 드래곤은 에토에게 자신을 조종할 자격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녀를 이 세계로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사이가 그녀를 구하러 가려 하지만 리리가 그를 막습니다. 드래곤이 그가 마왕이라는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에토는 갑자기 그녀의 형이 특정 남자를 만나는 기억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남자는 형을 속여 그의 기억을 지우게 했습니다. 자기 꼴을 넣고 그녀를 질식시켜 죽였어요. 에토는 오빠가 결코 겁쟁이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울기 시작해요. 그들이 그를 겁쟁이로 그렸던 것과는 달리 사이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고 코로네즈는 어떤 촉매제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해요. 내부에 기록된 기억을 대체할 드래곤이 필요하다고. 바로 그때 사이는 자신이 결정을 내렸다고 말해요. 에토를 구하러 가겠다고 했지만 리리가 아니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는 고집을 부리고 리리는 이게 그가 먼저 그녀를 지나쳐야 한다는 의미라고 답해요. 그녀는 몇 차례 공격을 받고 하토리도 그녀를 공격하려 하지만 리리는 이렇게 말해요. 그녀가 사이가 악마왕이 되는 걸 돕고 있다는 뜻이야. 하토리는 그녀가 결심을 했다고 답하고 사이가 진정한 악마왕이 되는 그 순간이 오면 그녀가 직접 그를 끝낼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사이가 그녀를 막아서며 그게 어떤 영웅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며 그는 악마왕이 되고 싶지 않고 에토를 구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힘을 내어 나가고 드래곤을 향해 간다. 그는 그녀를 구하고 그 과정에서 드래곤을 제압한다. 드래곤은 그가 그렇게 강하다는 것에 감명을 받고 그의 이름을 묻는다. 사이가 이름을 말하자 드래곤은 자신을 피터 하우젠이라고 소개한다. 형이 그 끔찍한 이름이라고 말한다. 드래곤은 원하면 바꿀 수 있다고 대답한다. 바보는 그것을 고려하기 시작하지만 에토가 갑자기 그를 끌고 간다. 그가 떠나자 리리는 그를 코너에 몰고 약속했던 대로 그에게 키스한다. 며칠 후 코로네는 정부의 못생긴 패배자들과 회의를 연다. 그들은 사이의 멜론과 케이크에 대한 매력을 이용하기로 결정한다. 그래서 그녀에게 그를 유혹하는 임무를 부여한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만약 그녀가 실패하면 그녀는 역할에서 해임되어야 한다. 다음 날 해변에서 사이가 키나위 뒷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지만 그녀가 이를 지적하자 그는 그녀에게 그런 걸 신경 쓰지 말라고 한다. 그의 작은 존 시나를 바위를 향해 호소해. 왜냐하면 그녀는 아직 막 젖을 뗀 것처럼 보이거든. 그녀는 아직 더 커질 기회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는 대답해. 그녀의 뇌가 얼마나 느리게 발달하는지 판단할 때 꽤 가능성이 낮다고 한다. 바로 그때 사이가 부드러운 풍선이 그를 누르는 듯한 느낌을 받고 당황하지만 그는 감동받지 않은 척한다. 그 아이들이 우유를 먹고 있을지 몰라. 뻔뻔한 자리 바로 수영복을 벗고 그녀에게 진짜 크기를 보여주는데 그 장면은 거의 그의 뇌를 터뜨릴 뻔하다. 그녀가 최근에 거의 그의 피크를 잡으려 했던 것처럼 느슨하게 행동한 이유를 그는 생각한다. 며칠 전 그에게 곽곽 3천을 달라고 애걸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 다음 날 그녀는 전날 밤에 안 준 탓에 그의 아이를 만드는 공장을 거의 무용지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도 그녀는 그를 방해하며 플롯 발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갈증에 빠진 여자를 이용하지 않는 고귀한 시그마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피터 하우젠이 있는 곳으로 도망쳤지만 그 꾀죄죄한 소녀가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의 살을 너무나도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서요. 그녀는 그에게 케나를 좋아하는지 물었고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이가 왜 알고 싶은지 묻자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나쁜 욕구를 만족시키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코로네는 그를 강제로 그녀의 가슴을 잡게 하고 하토리가 질투가 나서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려 하고 하토리를 너무 당황하게 만들어서 하토리는 사이의 머리를 칼로 가격한다. 그 후 사이가 코로네에게 그녀가 일으킨 소동에 대해 사과하라고 하고 코로네는 하토리에게 그녀가 문화의 길을 배우기를 원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하토리가 쉽게 놀란 걸 보니 초보자일 것이라고 덧붙이고 그녀와 사이가 하토리를 너티하게 가르쳐 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야 그녀가 첫 번째 성공적인 온리팬즈 계정을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그때 사이가 학생들이 자신의 소시지가 여자의 풍선을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물렁물렁한 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자신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모두가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 후 사이가 하토리를 초대하여 함께 수영을 하게 되고 케나도 함께한다. 한편 즐거운 시간 중에 케나는 해삼을 발견하고 그것을 흔들기 시작해 정점에 이르자 하얀 크림이 튀어나와 하토리를 소름 끼치게 하고 불쾌하게 만든다. 이후 사이와 하토리가 대화하는 동안 하토리는 거의 흥분할 뻔하고 코로네가 갑자기 수영복을 내린다. 하토리는 당황해하며 즉시 수영을 떠난다. 그러자 사이가 화가 나서 그녀에게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고 그녀는 그가 기분을 내기를 바랐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그는 더 화가 나서 그녀에게 관찰자로서의 위치를 지키라고 말하며 그와 주변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한다. 그녀는 진지해지고 떠난다. 그날 저녁 해변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이 누군가에게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만 누군지 모른다. 그때 그는 미와가 어디론가 가는 것을 본다. 그래서 그는 그가 도대체 어디 가냐고 묻는다. 미와는 이곳이 그의 고향이라 가족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이 섬에 악마왕에 대한 전설이 있다고 덧붙이며 사이가 그게 무엇인지 묻는다. 미와는 처음에 그가 해변 학교에 오지 못하게 한 이유가 전설에 따르면 악마왕이 부활할 때 해 중심에서 괴물이 생겨날 것이고 그러나 영웅이 이를 막기 위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또한 이 같은 영웅이 악마왕을 물리칠 것이라고도 한다. 사이에게 이것은 모두 뻥이라는 생각이 든다. 악마왕이 100년 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섬에 희망 없는 사람들, 믿을 만한 것을 찾고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라고. 몇 시간 후 그는 파티를 나와 누가 그를 스파이하고 있는지 조사하러 나간다. 그가 나가자 코로난이 그를 만나 같은 이야기를 전한다. 그는 그녀에게 코로난의 스파이를 쫓고 싶다고 말한다. 즉시 만화 탐지 장치를 꺼내든다. 한편 보라색 머리의 마녀는 피터 하우젠을 만나 사이와 함께 세계를 정복할 계획을 이야기하며 그를 기쁘게 만든다. 그는 자신의 주인이 당신처럼 야망이 없다는 것에 실망하고 있다. 하루 종일 애니메이션 요약을 보는 것처럼 말이다. 그 순간 리리가 나타나 에이토에게 코로난이 매트릭스의 임무로 사이를 유혹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알린다. 그녀를 놀라게 하며 리리는 이제부터 개입할 것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다. 매트릭스를 무너뜨리기 위해 특히 마법 정보부인 사이모 8을 에이토는 이것이 그녀가 자신의 적이 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답하고 리리는 그녀를 도구로 사용하려는 모든 사람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녀가 떠난 후 에이토는 사이에게 이 사실을 전할까 생각하지만 그에게 연락할 수 없어서 대신 키나를 보낸다. 키나는 그에게 어떤 이색의 마법사들이 그를 잃은 무덤으로 보내려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브로는 이 정보를 전한 사람이 광대이기 때문에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녀는 곧 그의 품에 쓰러지고 그녀의 머리핀을 보고 사이는 그들에게 오래전에 만난 적이 있는지 묻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그녀는 그와 만나게 된 것이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답한다. 그녀는 잠이 들고 세이는 왜 자신이 그녀에게 이렇게 편안하게 느껴지는지 의아해한다. 친구는 키스할 기회를 노리지만 그녀가 그걸 알아채고 프렌치 키스를 하자고 결정한다. 그때 질투에 찬 코로넷이 갑자기 그들을 차버려 순간이 깨진다. 그 순간 그들은 소리를 듣고 총알이 코로넷을 맞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빠르게 돌아보면 몇 달 전 미와는 같은 시험을 보기 위해 오리 담배 파이프를 들고 가서 영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리는 이것이 거짓말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순간으로 돌아가 코로넷이 바닥으로 쓰러지고 세이가 그녀를 도우려 애쓰는데 그녀는 갑자기 그에게 키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그는 왜 그녀가 이런 상황에서 이 질문을 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것은 사이에게 그녀가 이전에 한 일에 화가 났는지 묻게 만든다. 그녀는 화난 것은 아니지만 그녀에게 불리하다고 답한다.
그는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멍청이는 다시 그녀의 마음을 부숴버린다. 그가 그녀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들은 코로넷은 이것이 그녀에게 나쁘다고 말하고 그녀는 자신이 실패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고 한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이것이 그가 그녀를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고 포터를 통해 떠나고 사이를 놀라게 한다. 그는 미적분 수업에서 당신이 얼마나 클로리스한지와 똑같이 클로리스하다. 한편 그녀가 떠난 후에 이 바보는 아이토가 그녀에게 전달하라고 부탁한 정보의 다른 부분을 기억한다. 아이토는 키나에게 코로넷이 사이를 유혹하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녀의 얼굴은 바바 야가를 닮았고 그녀는 코로넷이 성공할 것이라고 의심했다. 그것은 그녀가 관찰자로서 해고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를 듣고 사이도 코로넷이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였다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 섬의 다른 쪽에서 미와는 그의 여동생을 만난다.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녀는 방문한 마을 사람들 중 몇 명이 그를 조롱하는 것을 목격한다. 그들은 그가 성공적인 영웅이 될 것이라고 의심한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그는 슬퍼져서 즉시 떠나며 혀를 깨물어 영광을 쟁취하려 한다. 다음 날 아침 미와의 누나 유키코가 기숙사를 찾아와 싸이에게 묻는다. 그가 마왕인지 아니냐고. 하지만 그는 아니라고 부인하며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다고 말한다. 그 후 그녀는 오빠가 영웅인지 묻지만 사이는 어리석게도 대답한다. 그는 확실하지 않다고 미와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그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실망감에 달아나고 눈물 흘리며 달아나는 오빠도 뒤따른다. 이 광경을 보고 히토리는 사이를 비난하며 아이가 듣고 싶어 했던 말을 거절하는 방탕한 바보라고 비난하지만 기나는 즉시 그들을 따라갑니다. 미와는 누나를 찾고 있을 때 기나는 호수 옆에서 미와를 만납니다. 그리고 미와는 기나에게 호수에 대한 전설을 시작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갑작스러운 소리가 들리고 그는 지리 교과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미와는 기나에게 호수 아래에 영웅의 표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표식은 호수 속 바위에 박힌 작은 검이라는 것을 더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표식은 오직 영웅만이 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와는 할아버지가 이것을 모두 세팅했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별로 쓸모없겠죠. 이전 문장과 중복되어 수정하였습니다. 이전 문장과 중복되어 수정하였습니다. 그 가짜 영웅이 그냥 허수아비라는 걸 고려하면 그때 또 다른 소리를 듣는데 키나가 남자의 소리라고 알아차린다. 그들은 즉시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러 달려간다. 실제로 목마른 광적인 사람을 발견하는데 그는 15년 동안 섹스하지 않은 듯 행동한다. 그로스는 아까 키나가 절정에 달릴 때 만졌던 것보다 더 끔찍한 괴물 해초를 소환한다. 그녀를 충격에 빠뜨린다. 바로 그때 그들은 유키코가 못생기고 타락한 오랑우탄 근처에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도 그녀를 보고 바로 나쁜 짓을 시작한다. 이 모습을 본 미와는 즉시 그녀를 구하기 위해 마법을 시전하지만 그것은 즉시 흡수된다. 악당은 그에게 그 괴물이 만화를 흡수하는 괴물이라서 그의 마법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아. 그동안 키나는 그녀의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그 뒤에 몰래 다가가지만 그가 그녀를 붙잡고 유키코를 풀어줘. 유키코가 도망치면서 그녀의 형, 영웅이 그를 물리칠 거라고 원숭이에게 말해. 이 말을 듣고 그는 그녀에게 그라는 영웅이 NBA 위 골키퍼만큼 쓸모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결심해. 그날 저녁 사이와 하토리는 자신을 미스터 X라고 부르는 원숭이를 만나. 그를 보고 사이가 즉시 그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 그들은 그에게서 키나와 유키코를 구출하는 데 성공해. 사이가 그와 싸우러 가려고 할 때 키나는 그를 이 세계로 보내지 말라고 한다. 그가 싸울 준비를 하는 동안 X씨가 갑자기 그에게 플래시를 비춘다. 그는 곧 사이를 도둑처럼 때리기 시작하고 사이가 그와 대적할 수 없는 이유는 그의 소음 때문에 마법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는 너무 세계 사이의 엉덩이를 때려서 탄지로조차 그를 안타까워할 것이다. 동시에 미와는 바다 깊숙이 가라앉고 있고 갑자기 그의 비참한 상황을 바꾸기로 결심한다. 그는 영웅의 마크가 있는 바다 밑바닥으로 수영하고 유튜브에서 들은 동기부여의 멘트를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검을 뽑아낸다. 그는 갑자기 저예산 파워레인저로 변신해서 브레이브가 됩니다. 한편 사이가 평생 받는 구타를 계속 받고 있을 때 갑자기 미스터 X의 소음의 원리를 깨닫습니다. 그는 미스터 X가 자랑하는 소음이
그의 영혼의 외침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외침이 더 크게 할 수만 있다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이가 즉시 이를 실행하여 추악한 머리를 단번에 이깁니다. 그래서 미스터 X는 비열한 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여자들을 이세카이하려 시도하지만 코로넷이 갑자기 공격을 차단해 사이를 놀라게 합니다. 그녀가 돌아왔다는 사실에요. 그녀는 자신이 선처 협상을 성사시켰다고 말하며 미스터 X를 무력화하기 위해 그가 세이모 8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를 기절시킨 후 코로넷은 처리해야 할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온 도시를 쏘아대고 있는 괴물 해삼이 있습니다. 그들이 도시를 향해 달려가자 갑자기 저예산 파워레인저가 날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향해 날아가더니 그 괴물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 후 브레이브가 X를 향해 날아오며 그를 끝내려 하고 세이아이는 그를 재빠르게 막아세우며 그가 왜 그를 이 세계로 보내려 하는지 묻습니다. 브레이브는 날아가고 몇 초 후 미와가 반대편에서 달려오며 놀란 세이아이는 그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묻고 그는 브레이브에게 구조되었다고 대답합니다. 다음 장면에서 코로넷은 사이에게 미니스트리 위 발전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가 묻는 것은 유혹 계획이 아직 유효한지이며 그녀는 그렇다고 답합니다. 그런 다음 사이가 말하길 그가 이를 알게 된 이상 성공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행동을 통해 그의 방정맞은 면을 깨우치려 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여성에 대해 너무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원래 계획은 그를 순박한 여자와 결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가 히토리를 결혼 상대로 하기를 제안하며 이에 충격받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워하며 달아납니다. 학원의 다른 쪽에서는 투리아가 누군가를 안으려고 다가가며 왜 사이가 미로에서 죽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바닷속에 봉인을 풀고 죽기로 했었는데 누군가 봉인을 풀면서 미래가 바뀌었어. 사이는 빠른 성장으로 만화의 미래를 다시 썼다고 하는데 투리아의 뇌는 그의 비유를 이해하기엔 너무 느려. 그녀는 다음엔 하토리에게 고통을 주자고 제안하지만 그 남자는 하토리 가족 문제는 내 일이 아니라고 답해. 투리아는 바로 떠나고 그 남자는 트위터 새 모양의 머리핀을 보여주는 펜던트를 꺼내. 약 10년 전 사이는 자신이 먹은 음식값으로 산 비싼 머리핀을 여자아이에게 줬고 그가 고아원을 떠날 때 그녀에게 말했어. 그 머리핀을 버리지 않았다면 그녀를 잊지 않았을 것이고 다시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현재로 돌아와 키나가 사이에게 그의 생일에 대해 묻자 그는 그날이 크리스마스와 같다고 말한다. 키나는 왜 그가 확실하지 않은지 궁금해하고 그는 그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크리스마스 날 교회 앞에 버려졌다고 답한다. 그녀는 또 자신도 자신의 생일을 모른다며 자신만의 날짜를 정했다고 말한다. 그러던 중 사이는 다시 그녀의 머리핀을 보고 묻는다. 전에 만난 적이 있냐고. 이것을 10년 전에 한 소녀에게 준 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녀에게 어떻게 하게 됐냐고 묻자 그녀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가 이렇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그가 단지 운명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려고 한다고 결론짓는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한편 다음 행동을 고민하면서 그녀는 사이가 그녀의 복숭아를 핥는 꿈을 꾼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괴물 달팽이에 의해 샘플링되는 상황에 처한다. 답답한 그녀는 마법을 사용해 짐승을 제압한다. 그것을 물리쳤다고 생각하는 순간 생물이 반격을 시도하고 그녀는 또 다른 강력한 주문을 풀어 완전히 쪼개버린다. 그러다가 그녀는 괴물의 잔해 속에서 알을 발견한다. 그 순간 피터 하젠이 도착해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한다. 신속하게 알을 숨기며 아토는 사이의 안전을 위해 마법 생물들을 제거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알고 보니 사이가 마왕으로 깨어난 이후로 마법 짐승의 수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이와 미와는 TV에서 파워레인저를 보며 미와는 새로운 영웅에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키나는 고양이의 폭식가처럼 밥을 그릇 하나하나 쉴 새 없이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그는 그녀에 대해 묻고 미와는 키나가 강한 것이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마법 능력이 부족해 다른 이들로부터 무시당합니다. 그들의 사회에서 마법 사용자는 엘리트로 간주되어 그녀는 외톨이가 됩니다. 코로네즈가 만화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나섭니다. 그리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애니메이션 전문 용어들에 대해서도요. 세상을 바꾸기로 결심한 사이가 키나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그의 임무로 삼습니다. 그가 나중에 그녀에게 다가가 수업에 초대하자 그녀는 예상치 못하게 옷을 벗고 보이지 않는 마법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사이는 그녀를 쫓아가며 멍청한 바보처럼 놀란 채로 남습니다. 돌아온 후 코로네즈는 사이가 키나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자신의 명성을 훼손한 것은 악마왕의 동맹자라는 오명 때문이었다. 그 후 식당에서 사이는 카이나에게 그녀와의 관계를 끊을 계획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카이나는 그의 말을 전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그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다고 생각한다. 곧바로 그에게 최고의 라이드를 선사한 후 다시 떠난다. 항상 질투하는 하토리가 이를 지켜보지만 사이가 그녀를 쳐다보자 그녀는 어색하게 손을 흔든다. 그 후 그들은 오바옥딩 상지안면 사이표다 료타적담 이후 구한 오잠나 듀이 타적학원적 막불 구한심 타 웬타 시보능 백망 단타 감도나오 화병리 카이 슈오타 뱅불료타 하지만 그녀는 곧 자신의 대답을 후회하게 된다. 한편 두꺼비의 방에서 그녀는 신중하게 알을 돌보고 있으며 그것이 사이를 위한 마법의 짐승으로 태어나기를 바란다. 지친 그녀는 잠이 들고 이는 키나에게 완벽한 기회를 주어 그녀의 어처구니없는 계획을 위해 알을 훔치게 한다. 그 용도를 존중하는 대신 그녀는 다음날 친구들에게 가져가고 그들은 이 알이 충분히 커서 오믈렛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사이가 알을 만지자 갑자기 알이 커지고 깨져서 이상한 두 머리를 가진 괴물 닭이 드러난다. 거의 즉시 그것은 광란을 일으키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사이는 이를 막으려 하지만 그의 노력은 거의 효과가 없다. 키나를 보호하기 위해 서두르는 중에 그는 이 모든 소동이 그녀의 무모한 행동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때 에토가 도착해 그녀가 그 생물을 키웠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밝힌다. 하지만 그녀가 행동하기도 전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이 그녀를 붙잡고 옷을 찢기 시작한다. 사이는 신속하게 개입해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그녀를 구한다. 안타깝게도 그 생물을 탈출하여 도시를 향해 돌진하며 길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한다. 하지만 혼돈은 오래가지 않고 브레이브가 갑자기 등장한다. 미와는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행동에 나서며 짐승과 격렬하게 충돌한다. 전투는 치열하지만 브레이브는 차츰 우위를 점하고 있다. 전투 중 그는 아래에 갇힌 민간인을 발견한다. 그는 급히 그들에게 다가가 안심시키려 하지만 그곳에는 소녀가 있다. 놀랍게도 그녀는 그에게 감사의 표시로 키스를 하고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다. 다음 날 사이가 최근의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리리는 그에게 모든 것이 괜찮으니 괜히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안심시킨다. 사이가 방을 나서자 그는 다시 한번 키나와 마주친다. 그녀는 앞으로 더 규칙적으로 수업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그에게 알리며 그를 놀라게 한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후 프로는 휴가가 다음날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고 키나의 결정은 무용지물임을 알게 된다. 한편 수업에서 하토리는 코로넷에게 그녀가 그날 제안했던 결혼 이야기에 대해 묻는다. 그녀가 농담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이고 코로넷은 농담이 아니라고 답한다. 그녀는 가볍게 하토리의 가정 배경을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아버지에게 공식 초청장을 이미 보내었고 그는 결혼 제안 회의 요청을 수락했다고 한다. 그녀를 충격에 빠뜨린다. 몇 년 전 부유한 남자가 아이들 후원소에 방문해서 기부를 했어요. 아이들이 감사하자 그에게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어요. 그는 믿는 이로서 기대하는 것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사이는 반항하며 존재하지 않는 신에게 감사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남자는 화가 나서 사에게 사과하라고 했지만 사이는 수녀들이 조심하라고 해도 고집을 피웠어요. 이 와중에 한 수녀가 때로는 자신이 옳더라도 고개를 숙여야 할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자 사이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답했어요. 살 동안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현재로 돌아오니 하토리 씨는 사에게 어떻게 말할지 걱정을 시작했어요. 그녀의 아버지가 결혼 제안과 관련하여 만나고 싶어 한다고. 코로넷은 그녀가 이 상황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자신과 사이가 침대에 있는 모습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토리는 그것이 정치적 어레인지먼트에 불과하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코로넷은 그녀에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한다. 만약 그게 정말 그렇다면 그녀는 쉽게 해낼 수 있었을 것이다. 하토리는 그러면 그에게 말하러 가겠다고 하지만 그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매우 부끄러워한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자고 그에게 말할 수 있었다. 정치적인 블라블라블라 때문에. 그러나 그녀는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들이 아무 계약서도 없이 결혼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그 후
사이가 학교 교정에서 걷고 있는데 그는 금발 남자와 교장 선생님이 최근에 출몰하는 몬스터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는다. 그 금발 남자는 그들이 활동이 최근 늘었다고 언급하는데 그 이유가 마왕이 깨어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으며 사이를 보면서 말한다. 사이는 그가 자신을 언급하는 걸 의미로 알아차리고 그에게 다가가지만 그 남자는 아직 책임을 못 느끼냐고 묻는다. 그 후 그들은 하토리의 고향으로 가게 되고 도착하자마자 한 소녀가 갑자기 공격하는데 하토리가 재빨리 막는다. 그 소녀는 하토리의 누이인 유코인 것 같다. 그녀는 단지 그들의 반사 신경을 테스트하고 있다. 그녀를 보자 미와는 즉시 그가 키스한 결혼한 자인 같은 여자를 기억한다. 하토리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에 유코는 미와에게 사이가 마법 짐승의 냄새가 난다고 말한다. 그녀는 어렸을 때 마법 짐승에게 물린 적이 있어서 그런 것에 민감하다고 밝힌다. 짐승의 만화가 그녀의 몸에 흘러들어갔다. 하토리의 아버지를 만나자 그는 사이에게 결혼 관련 질문을 하지만 그는 어떤 단서도 잡지 못하고 무지하게 하토리를 지키겠다고 말하며 아버지를 매우 흥분시킨다. 그리하여 그는 잔치를 벌인다. 모두가 잔치에 빠져 있을 때 형은 왜 그들이 이렇게 흥분하는지 궁금해하고 그날 밤 잠을 자려 할 때 하토리가 그를 방문하며 많은 고민 끝에 함께 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유방을 드러내기 전에 멈추고 그것을 가족 때문인지 묻는다. 그녀는 진행 중인 결혼 이야기를 언급하며 일찍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하지만 멍청한 바보는 그녀가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인류 문명 전체에서 제일 멍청한 사람, 물론 너 다음이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떠나면서 세이에게 그날 밤의 일이 모두 잊으라고 말해요. 그러자 세이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궁금해하죠. 바로 그때 마을에 있던 암살자들이 어디서든 갑자기 나타나요. 그들의 공주를 울게 만든 오라프를 처단하려는 의도였죠. 그는 즉시 도망치기 시작하고 암살자들이 그를 쫓지만 그들이 갑자기 함정에 빠지면서 구원받아요. 그는 놀라워하며 곧 티리아가 그를 구했다고 깨닫죠. 그녀는 그에게 함께 가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라고 말해요. 하지만 사이는 짧은 여자들은 안 한다며 짜증내고 있어. 그녀는 그를 니르바나로 보내겠다고 협박하지만 브로는 그의 바지를 풀지 않았어. 내가 하는 것과는 달리 너는 협박조차 필요 없거든. 티리아는 그가 키나를 이세카이로 보내지 못하게 막는 방법을 보고 싶다고 말해 그를 충격에 빠뜨리면서 한편 키나는 생일을 축하하며 사이를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그녀는 이세카이 시키려는 임무를 수행하는 무서운 남자들에게 감시당하고 있어. 티리아는 암살자들이 그녀의 아버지인 대주교가 보낸 것임을 밝혀 그녀는 또 그녀의 가족이 위험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책임이 있으며 이번 목표는 이상하게도 키나라고 말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목표로 하는 사람은 이번에도 키나야. 사이가 화를 내고 즉시 힘의 파동을 방출한다. 그것은 티리아를 무섭게 만든다. 그녀는 즉시 도망치고 코로네선이 나타난다. 그녀는 문의를 받을 수 없었다고 말한다. 사이는 그녀에게 아카데미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지만 그녀는 거부하며 그녀는 경기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들의 결정은 절대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사이가 가겠다고 고집하자 그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를 막아야 한다고 말하며 총을 꺼낸다. 그러나 그녀는 총을 떨어뜨리고 사이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꼬리를 잡게 하여 그녀를 비활성화시킨다. 그 시각 주변에 있는 유키타도 몸속의 마법 생물 매너티와 반응하기 시작한다. 사이는 이걸 신경 쓰지 않고 근처 나무로 걸어가 아카데미로 텔레포트하는 포털을 연다. 아카데미에서는 괴상한 자들이 키나를 이세계화하려는 찰나 발색이 밝은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배기 시작해 모두를 처치하고 키나를 구한다. 그 남자는 야마토 출신 체로라고 한다. 그 후 그는 키나에게 항상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머리꼬지를 선물했다고 주장한다. 키나에게 줬다고 말하면서 그는 항상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한다. 사이는 그 순간 라이딩하며 야마토가 키나를 구한 것에 놀란다. 그러나 야마토는 키나가 결국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답하며 신들을 정복하기 위해 필요한 거대한 몸으로 합치려고 한다고 한다. 이로 인해 사이가 왜 수하라가 그녀를 이 세계로 보냈는지 묻자
야마토는 신들에게 거부당했다고 대답한다. 야마토가 키나를 구한 것은 그녀를 이용하려는 이기적인 욕망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이는 자신의 힘을 발휘하며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다. 야마토가 차이의 팔을 베지만 팔은 즉시 재생되고 그가 다시 베려고 할 때 갑자기 발톱이 나타나 마법의 짐승들과 함께 그녀에게 복종하게 할 방법을 찾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사이가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이가 즉시 그들을 사용하기로 동의하고 와마토는 그에게 정말로 저 저주받은 힘을 사용하려는지 묻습니다. 와마토는 그에게 정말로 저 저주받은 힘을 사용하려는지 묻습니다. 사이가 대답하기를 그는 신이 남자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이 이야기를 끝내러 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와마토는 그가 바로 악마 왕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을 파괴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충돌 준비를 하며 마법 생물들이 학원을 폭격하여 전체 장소를 파괴합니다. 그걸 보고 와마토가 검을 뽑아 사이와 맞서기 위해 준비합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사이가 지적합니다. 만화 기반 공격은 이 방어막 영역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사이, 그는 그냥 어깨를 으쓱하며 공격이 만화와는 무관하다고 말한다. 한편 히로시는 그의 브레이브 슈트를 입고 전장으로 속도를 내고 있으며 사이가 정말로 탈선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테루야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액션을 기대하고 있다. 그녀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는데 피로 뒤덮여 거의 생명이 다해가고 있다. 마지막 숨을 쉬며 그는 그녀에게 야마토 푸치로가 자신에게 이 일을 저질렀다고 전하고 그녀가 가족의 유산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테루야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결국 직접 그를 처치한다. 하토리 쪽에서는 그녀의 가족이 모든 상황을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으며 그녀의 아버지는 개입할 때가 되었다고 결심한다. 자신들의 시족이 테루야 일가와 사이가 좋지 않지만 그는 그들이 더 큰 악에 맞서 함께 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때 한테리의 할머니가 나타나 가족의 검을 건넵니다. 오랜 세월 뽑히지 않았던 검입니다. 보통은 마음대로 뽑히지 않기 때문에 이 검은 사실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검인 셈입니다. 전장에서는 사이와 야마토가 마침내 대결을 벌입니다. 야마토의 검은 너무 강력해서 사이의 만화 재생 능력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야마토가 마지막 공격을 가하려는 찰나 에이토가 달려들어 사이를 납치하고 마법 생물을 타고 도망칩니다. 한편 테루야와 하토리의 닌자 부대가 모여서 다음 행동을 계획하기 시작한다. 책임자가 된 테루야는 하토리와 그녀의 자매를 가족의 칼을 회수하기 위한 자살 임무에 보낼 결정을 내린다. 하토리는 망설이지만 테루야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녀는 이상한 이유로 그 칼을 원할 뿐이다. 그들이 확실한 파멸처럼 보이는 상황에 대비할 때 브레이브가 도착해 유코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발견한다. 그는 그녀의 목 주위에 이상한 표식들을 발견하고 마법의 짐승의 남자의 징후를 알아차린다. 그리고 더 큰 그림을 다루는 대신 바보가 사이에게 이런 여자와 헤어지는 것에 화를 낸다. 사이로 돌아가서 에이토는 그를 피터 하우젠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급히 이끈다. 그들은 드래곤의 굴 입구에서 교장과 마주치고 그는 야마토를 저지하기 위해 나선다. 사이와 에이토는 그 안으로 계속 나아간다. 가는 길에 그들은 리리를 만나고 그녀는 평소처럼 멈추지 않는 수다를 시작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를 지나쳐 결국 목적지에 도착한다. 사이와 피터 하우젠이 제외하고 드래곤은 그에게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때라고 말한다. 사이는 자신이 이 세계의 신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며 에이토는 그의 대담함에 감격한다. 피터 하우젠에 올라탄 사이가 하늘로 날아올라 야마토를 향해 직진한다. 야마토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그가 공격하려는 순간 교장이 그를 가로막는다. 한편 할토리는 기습 공격을 시도하지만 그녀의 전설적인 검은 여전히 빠져나오지 않는다. 성가시지만 좌절하지 않고 할토리는 피터 하우젠 위로 올라간다. 그러자 사이가 그녀를 공주님 안게 하듯 안고 그녀의 망토빵을 칠 거라고 속삭인다. 그런 다음 경고 없이 그는 단순히 그녀를 이용해서 내던진다. 이미 혼란스러운 상황에 불을 지피듯 브레이브가 갑자기 나타나서 피터 하우젠을 손상시킨다. 감탄하면서도 동요되지 않은 사이가 그와 공중전을 벌인다. 그는 말한다. 신이 철학을 파괴할 것이다. 항상 용감한 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휘두른다. 그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한편 하토리와 누코는 마법 짐승들을 처치하고 있고 테루야는 지휘센터에서 수상한 안경 쓴 남자의 조언을 따르고 있다. 이 남자는 분명히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하토리와 누코를 제거하기 위해 암살자를 보내 테루야가 권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하늘에서는 사이가 브레이브를 끝내려 하고 있을 때 놀란다. 브레이브는 신형 수트를 꺼내는데 이 수트는 인간의 공격에 저항력이 있으며 심지어 다른 사람의 힘도 흡수한다. 그 순간 거대한 공중선이 사이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 정부가 모든 것을 지우기 위해 보낸 것이다. 피터 하우젠이 전력으로 가동되자 사이가 공중선과 끈질기게 싸운다. 지상에서 교장 선생님이 드디어 큰 비밀을 드러낸다. 그는 야마토와 함께 마지막 마왕을 물리친 전사 중 한 명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야마토의 진정한 야망, 즉 자신이 다음 마왕이 되려는 것을 알고 있다. 두 사람이 아래에서 충돌하는 동안 하늘의 전투는 절정에 이른다. 사이는 공중선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하지만 대가를 치른다. 이미 망가진 그의 평판은 더욱 추락한다. 사이의 운명이 걱정된 브레이브는 케나가 갑자기 전쟁과 집단학살에 대해 떠드는 모습을 지켜본다. 에토는 그녀를 깨우려 하지만 케나는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것이 평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한다. 수년 후 야마토가 실제로 시간여행자라는 것이 밝혀진다. 그는 성년이 된 금발의 케나에게 미치도록 사랑에 빠졌지만 그녀가 악마왕의 크림의 특이점이 되면서 상황이 나빠졌다. 그녀를 차지하기로 결심한 그는 집착의 박사 학위를 가진 스토커처럼 시간을 따라 그녀를 쫓기 시작했다. 그는 교장에게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며 끝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교장은 이미 기력이 다해 그를 상대하기에는 너무 약하다. 야마토가 그를 처치하려는 순간 브레이브가 주인공인 것처럼 등장한다. 그는 맞설 준비를 하지만 반전이 일어나고 야마토가 바로 그의 수트를 만든 사람이라는 사실에 얼어붙는다. 주먹을 날리는 대신 브레이브는 대화 노주츠 모드로 전환하고 어쩐지 야마토를 피터 하우젠의 옛 동굴로 데려가라고 설득한다. 한편 하토리는 여전히 마법 괴물들과 싸우고 있고 유코는 지원이 부족해 간신히 버티고 있다. 다른 곳에서는 리리가 자신의 모든 혈통과 싸우며 사이의 유해를 찾고 있다. 그녀는 대담하게 테루야에게 자신의 아버지를 제거했다고 비난하며 혼란을 일으킨다. 몇몇 적들을 처치한 후 테루야가 대화에 끼어들며 가짜 뉴스라고 일축한다. 그녀는 자신의 팀을 모아 리리를 둘러싸고 그 자리에서 끝내려 한다. 이토는 키나와 마법 짐승 제어 장치의 바디가드를 맡고 있지만 그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다. 알고 보니 이전에 있었던 그 신축성 있는 고무 남자다. 하토리를 해제하려 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이토는 그에게 모든 것을 던지지만 그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모든 공격을 견뎌낸다. 리리와 이토에게 상황이 암울해 보일 때 학생회가 드디어 등장해 그들을 구한다. 부회장이 고무맨즈 공격을 막아내고 나머지는 리리 주변의 적들을 처리한다. 전투의 균형이 맞춰진다. 그때 야마토가 이토의 곁에 나타난다. 그녀는 그를 오빠를 죽인 바보로 여기지만 그가 보는 건 키나뿐이다. 그는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키나가 갑자기 성격이 바뀌고 성숙하고 이세계적인 목소리로 말한다. 그녀는 야마토의 이기심을 지적하며 그런 식으로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야마토는 그녀의 지혜를 거부하고 대신 그녀를 납치한다. 이토는 복수심과 의무감에 휘둘려 그를 막으려 하지만 야마토는 그녀에게 잔혹한 진실을 말하며 그녀가 큰 마음과 그 큰 자산으로는 결코 변화를 만들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키나와 함께 떠납니다. 한편 고무남은 부사장의 함정에서 탈출하여 다시 난동을 부리며 이토가 실험실로 도망치게 만듭니다. 리리의 곁으로 돌아온 테루야는 상황을 악화시키며 하토리를 소환하여 리리와 싸우게 강요합니다. 하토리는 처음에는 거부하지만 테루야가 유코를 지렛대 삼겠다고 위협하자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복종하며 사이가 어떻게든 살아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녀는 싸움에 나서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테루야의 고문인 사이의 비행선을 무너뜨린 그 같은 인형사 크립카 그녀를 배신하고 그녀의 부하들을 처치하기 시작한다. 알고 보니 그는 신호 8위 일원이었고 테루야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고 믿고 있다. 혼란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자 학생회가 탈출하고 리리가 하토리를 물리친다. 그녀는 그녀의 언니를 구할 수 있다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감정 상할 일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하토리는 어차피 별로 쓸모가 없었으니까. 테루야는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유코를 직접 처리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녀가 그 일을 하기 직전
레이드가 나타나 그의 편을 구한다. 치킨을 데리고 야마토와 함께 그곳을 떠났다. 한편 연구소에서 에도와 부사장이 함정을 마련한다. 부사장이 러버맨을 바쁘게 만들고 있는 동안 에도는 액체 질소를 꺼낸다. 그녀는 성공적으로 그를 얼리고 부숴버린다. 그의 하반신은 탈출에 성공한다. 임무를 완료한 그들은 전장에서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돌아갔다. 하토리가 자리를 비우자 미리는 드디어 테루야와 재대결을 펼친다. 그들은 주먹을 날리지만 테루야는 교묘히 탈출한다. 그 후 미리는 인형사와 맞선다. 그 남자는 휴전을 제안하지만 그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이 충돌하고 그는 그녀를 밀어내기 시작한다. 그러다 에이토가 구원으로 도착한다. 둘이 협력해서 그를 박살내지만 그들은 그 몸이 또 다른 인형일 뿐임을 깨닫는다. 진짜 몸은 굴 속에 살아남아 미리와 다시 마주치지 않기를 바란다. 모든 이가 혼돈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사이는 문자 그대로 비행선 잔해에서 일어나 미친 힘과 찢어진 복근을 과시한다. 전쟁터 전체가 그의 부활을 목격하기 위해 멈춘다. 동료들과 재결성하며 키나가 사라졌음을 확인한다. 망설임 없이 그는 피터 하우젠에 올라탄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일을 끝내러 출발한다. 그동안 테루야는 하토리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사이를 처치하라는 거죠. 하지만 하토리는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결심합니다. 그녀는 테루야에게 입 다물라고 말하며 가족에게 등을 돌립니다. 모두들 당황하며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불복종하면 그들의 혈통이 망가진다고요. 하지만 하토리는 가족의 의무보다 사랑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녀는 전설의 수하라 검을 꺼냅니다. 이 무기는 그녀의 클랜에서 대대로 전해져 온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단 한 번이 100일로 그녀는 테루야의 모든 하수인을 처치합니다. 그리고 테루야 자신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코로가 끼어들어 그녀가 테루야를 살아있게 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녀가 죄를 속죄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하토리는 사이가 수평선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그의 약속을 기억한다. 그녀의 엉덩이를 빨갛게 칠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에게 행운을 기원한다. 사이는 피터하우스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기 시작한다. 드래곤은 100년마다 신이 특정 인간의 만화를 변화시켜 그들을 악마 왕으로 만든다고 밝힌다. 한 명이 죽을 때마다 또 다른 한 명이 나타나기까지 한 세기가 지난다. 사이는 신중하게 듣고 이 저주 체계를 한 번에 끝내겠다는 결심을 다진다. 하지만 그가 움직이기 전에 용가마니가 다시 등장해 그에게 직진하며 마지막 결전을 벌인다. 용가마니와 사이가 마주 서 있고 그 사이에 긴장이 감돈다. 용가마니는 왜 사이가 신을 제거하려 하는지 묻는다. 사이는 침착하게 시스템 전체를 바꾸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용가마니는 어떤 것들은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영웅이 되어 구한 여성을 언급한다. 사이는 개의치 않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녀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용가마니는 이미 상처가 충분하다. 경고 없이 그는 결의를 다지고 공격을 시작한다. 사이의 야망을 자신의 손으로 잠재우기 위해 전투가 시작되자 피터 하우젠은 브레이브의 만화 무효화 능력으로 인해 압도적인 두려움을 느낀다. 절망에 빠진 그는 사이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묻는다. 사이는 단순히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답하고 그는 앞으로 돌진한다. 그렇게 브레이브의 강력한 공격이 적중한다. 그 공격은 사이의 몸의 절반을 어블리터레이츠하고 에너지가 그를 관통하면서 브레이브는 죄책감을 느낀다. 둘 다 땅으로 떨어지면서 브레이브는 그들을 구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그의 슈트는 그들 둘을 지탱할 힘이 부족하다. 비상 생존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때 사이의 몸이 빠르게 치유되고 그는 두 사람을 안전하게 착지하게 합니다. 브레이브를 바라보며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안심시킵니다. 브레이브의 마스크를 만지자 그것이 산산조각 나며 미화가 드러납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유카가 그들에게 달려가 미화의 드러난 얼굴을 봅니다. 그녀를 속인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미화는 그를 용서하며 그를 꼭 안습니다. 그러나 사이에게는 머물 시간이 없습니다. 그는 임무를 재개하지만 떠나기 전에 미화가 유카의 마법 짐승에 대한 반응을 치유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사이는 그 요청을 거절하며 말합니다. 그가 이 세계에서 신이 되면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그는 피터 하우젠이 신이 자리를 대신하고 시스템을 재편할 계획이라고 밝힌다. 미화는 그 아이러니를 지적한다. 사이의 행동이 그를 세상을 정복하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고. 하지만 사이에게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한편
야마토는 기나를 시설 안으로 옮기며 신이 제어센터에서 그의 길에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한다. 그는 기나에게 신을 대체하고 시스템을 재편할 계획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지만 기나는 그녀의 몸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 존재는 그의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경고한다. 그녀는 자신이 정체성이며 악마 왕과 합쳐지는 것이 운명이라고 주장한다. 야마토는 여러 번 실패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그녀의 손을 잡고 사랑을 고백한다. 바로 그때 사이가 극적인 등장으로 나서서 자신이 키나를 구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신을 파괴하고 현재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겠다고 한다. 야마토는 물러서지 않고 칼을 꺼내 사이를 공격한다. 그를 반으로 베었지만 그것이 환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사이가 뒤에서 나타나 치명적인 일격을 가해 그를 날려보낸다. 그는 그들의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한다. 목표는 비슷해 보여도 그는 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려 한다. 바로 그때 한 병사가 사이를 악마 왕으로 알아보고 무서운 진실을 밝혀낸다. 악마 왕들은 정체성과 합쳐졌다가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매 세기, 신은 그들을 정화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사이는 이를 인정하지만 키나와 합치는 것을 거부한다. 그는 이 악순환을 끊겠다고 맹세한다. 시설에 있던 소녀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고 주장한다. 만약 사이가 외부에서 신을 파괴한다면 그것은 혼란만 불러올 것이다. 하지만 사이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이 악순환을 끝내고 신이란 단지 체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갑자기 시설이 하늘로 상승하고 마지막 방어막이 활성화된다. 사이는 마지막 임무를 위해 피터 하우젠을 소환한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수반되더라도 이를 끝까지 해내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키나는 그가 죽는 것을 막으려 하며 그를 따른다. 안으로 들어가면 피터 하우젠이 생명의 나무에 구멍을 뚫는다. 그것은 그들이 가상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 그는 사이에게 이곳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곳이라고 경고한다. 갑자기 한 무리의 궁수가 그들을 공격한다. 하지만 피터 하우젠은 미동도 하지 않고 계속 전진한다. 핵심에 도달하자 그는 신을 흡수하기 위해 자신의 몸에서 전선을 뻗는다. 하지만 한 가닥이라도 끊기면 과정은 실패하게 된다. 궁수들이 공격을 재개하자 사이가 그들을 저지하며 피터 하우젠을 보호한다. 하지만 그는 힘들어한다. 이를 본 피터 하우젠은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다. 그는 사이의 미사용 만화를 모두 방출하여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힘의 급증은 사이에게 엄청난 힘을 부여하여 적의 세력을 쓸어버린다. 하지만 흡수가 거의 완료될 무렵 신이 마지막 방어가 활성화된다. 그들을 삼킬 위협이 있는 다차원 구멍. 사이는 자신의 모든 힘을 방출하면 그 구멍을 파괴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신과 가짜 세계. 하지만 그는 주저하며 자신을 의심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모든 것을 풀어놓을 준비를 합니다. 키나는 피터 하우젠에게 사이의 생존을 보장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드래곤은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도 그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기념으로 이빨 하나를 남기며 피터 하우젠은 아프게 자신을 희생합니다. 눈부신 폭발이 일어나며 시설과 신 자체가 파괴됩니다. 그 후 키나는 신비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다른 버전의 자신을 만납니다. 이 다른 자아는 키나가 처음부터 표적이 되었던 이유를 밝혀냅니다. 사이에게 정상적인 삶을 줄 수 있음을 깨닫고 두 사람은 의지를 합치고 행동에 나선다. 먼지 속에서 세상은 신이 파괴를 목격한다. 다행히도 사이가 살아남아 친구들과 재회한다. 이상하게도 그의 악마왕 정체성에 대한 기억은 가장 가까운 동료들을 제외한 모두의 마음에서 지워졌다. 그것은 키나의 소행으로 사이에게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살 기회를 준 것이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뿐이며 이 싸구려 균열이 다시 한번 사이를 악마왕으로 식별하면서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을 알린다. 끝. 이 요약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도 구독해주세요. 이런 애니메이션 요약을 좋아하신다면 이 영상을 시청해보세요.